네, 제2파트에서는 창제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레몬의 각 장의 내용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이 처음 쓰신 그 서문 및 예의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창제의 의도가 더 밝혀져 있고, 새로 만든 28글자와 각 글자가 든 한자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글자의 운용 방법, 방점, 핵심 내용, 방점들 찍는 거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총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세종대왕께서 직접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해인데요. 제자해는 말 그대로 글자를 만드는, 어떻게 글자가 만들어졌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29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죠. 글자를 만든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태극과 음양과 오행설이 입각했다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또 철학과 언어학이 어떻게 일치가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자음과 모음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문자 발달상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글자들은 이런 구별이 굉장히 모호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이 쓰는 말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을 분명하게 구별하셨던 거죠. 그리고 음절을 삼분법,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눴습니다. 삼분법 체제를 가지고 있는 말도 유일하게 훈민정음밖에 없습니다. 언어도. 우선은 이분법이죠. 자음과 모음을 각각 문자화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이분법의 다른 음 문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균형과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걸로 항상 영어와 비교를 하잖아요. 영어는 자음이 25, 모음이 5개입니다. 근데 훈민정음은 처음 만드실 때는 자음이 17개, 모음이 11개였어요. 지금은 14개, 10개가 됐죠. 필요 없는 글자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음, 모음 배율이 영어는 아주 들쑥날쑥하죠. 스쿨만 해도 자음이 3개 연결이 되고 모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훈민정음은 아주 일정하죠. 자음, 모음, 자음. 이 원칙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자판의 효율성. 좌측은 자음을 쓰고 우측은 모음을 함으로써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원적 삼분법인데요. 초성, 중성, 종성이죠. 그죠? 그 과거에 내려왔던 이분법을 삼분법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초성과 종성은 같이 쓰고, 이게 이제 초성, 중성, 종성, 삼분법으로 함으로써 표현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거죠. 그죠? 폭넓은 음력이 원룸력이 됩니다. 삼분법 언어는 한글이 유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를 만드는데 상형의 원리죠. 상형은 형태를 따른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형태를.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온갖 가설들이 많았는데 딱 책이 나오고 나니까 그 책에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술 순치후 이래가지고, 기억은 발음을 낼 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다. 지금도 체크를 하면 아주 정확하답니다. 설음은 기본이 니은인데 혀가 잇몸에 닿는 모양, 니은 하면 잇몸이 닿지 않습니까? 순음은 미음이죠. 입술이죠. 입술 소리죠. 그죠? 미음. 입술이 닿는 거죠. 그 다음에 치음은 시읒인데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을 본뜬 글자고요. 후은 목소리죠. 이응은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응을 할 때는 목구멍이 동그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는 거죠. 어떻게 그 발음하는 그 발음 기관의 모양을, 글자 모양을 할 생각을 하느냐. 이게 이제 특히 외국 학자들이 아주 기절하는 게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한자도 사실은 상형 문자인데 한자는 그 모양을 그대로 따른 거죠. 해라 그러면 해 모양이 저럴 것이다. 아래다 그러면 아래의 그 모양. 그럼 사람이 나무 옆에 있다, 이런 거 하면 휴식한다. 그리고 자음 모음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훈민정음에서는 상형이죠. 발음 기관을 딴 원형 문자 자체가 상형 문자죠. 그죠? 기억. 그럼 기억 발음 기관을 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음이 달라지면 획을 더하는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이런 겁니다. 기본으로는 아설, 순치음이 있고, 그 다음에 발음이 강해지면은 획을 하나 붙이는 거죠. 가획이죠. 가획. 가획에서 니은에서 디귿티읕이 나오고, 미음에서 비읍이 나오고, 시읒에서 지읒이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배워도 굉장히 쉽게 배웁니다. 이체는
같은 부류에 속하는데 가획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형 그림은 그게 기억하고 비슷하지만 가획의 원리를 따르지 않잖아요. 리얼 그러면 니은 리얼하고 같은데 가획의 원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는 이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비슷합니다. 실제로 지금 계속 엑스레이를 펑션 MRI 이런 걸로 찍어보는데 찍어보면 정확하게 그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억 니은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그 파스파 문자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이런 실제로 좀 비슷한 글자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글자들이 있는데 우연히 일치가 되는 것 같다 이런 거죠. 파스파는 이게 원나라에서 그죠 라마승 파스파가 티베트 글자를 원 글자로 해가지고 만든 이런 글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비슷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좌측에 요게 이제 파스파 글자인데 리얼 같은 것도 있고 티읕 같은 것도 있는데 우리 글자하고 비슷하지만 우리는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확실했고 음가가 전혀 달라요. 티읕, 지읒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우연히 일치가 된 비슷한 모양이 있긴 하지만 전혀 이제 음가도 다른 이런 것들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 이건 아주 그냥 압도적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한자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상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형상화한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아이디어는 현대의 언어학자들도 정말 아주 기절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라고 그러고 문자 역사상 정음 외에는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훈민정음을 뛰어넘는 글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파생자음의 원리죠. 가획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키읔은 발음이 조금 세죠. 그죠? 세니까 획을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키읔은 평음이고 거센 소리는 키읔은 획을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거세다는 건 호흡이 좀 거칠게 나온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중국 말에서 유기음하고 비슷한 그런 유사한 그 개념이 있는데 그걸 따오기도 하죠. 따왔지만 독립적인 그런 발전을 시킨 것이죠. 그죠? 그다음 병서, 경음을 할 때는 발음이 기억했지만 쌍기역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나란히 쓴다 이거죠. 그죠? 디귿에서 쌍디귿, 지읒에서 쌍지읒. 이러면 이제 경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글자에서 획을 하나 더 붙이거나 그다음에 병서를 하거나 이러면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이체 말씀드렸죠. 같은 계열에 속하지만 가획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글자는 이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형 문자에서 가역자가 나오고 이체자가 나오고 5자, 9자, 3자. 그래서 17자죠. 처음 만들었을 때 17자인데 이제 그중에 이제 몇 개 없어진 글자고 반치음 뭐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해서 히읗 저것도 이제 여린 히읗이죠. 그죠? 그런 것도 없어지고 해서 지금은 이제 14자로 정리가 된 거죠. 이 자음은 완벽하게 아주 간단하게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드셨고 그다음에 이제 모음입니다. 모음은 이것도 기본은 철학적이죠. 천지인에서 나온 겁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에요. 사실이면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그 모양을 가지고 이것도 역시 상형이에요. 모양을 가지고 모음을 만든 겁니다. 이 기가 막힌 거죠. 그죠? 하늘은 둥그러니까 점이에요. 땅은 평평하니까 한일자예요. 사람은 서 있으니까 서 있는 일자입니다. 하늘과 땅, 인간이 거창한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저렇게 심플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붙이면은 모음이 다 되죠. 의에서 오, 우, 요, 유. 이에서 아, 오, 여, 야, 여. 그죠? 하늘, 동그랗게. 지금 없어지긴 했지만 11자죠. 그죠? 단모음 7자, 복모음. 아주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으면서 글자로는 아주 심플하게 형상화한 겁니다. 그죠? 형상화한 겁니다. 기가 막히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중성자는 결국 모음을 얘기합니다. 초성, 중성, 종성인데 초성과 종성은 자음이고 그 중간에 들어있는 게 모음이에요. 이 중성이라고 그러죠. 기본 자음으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하늘, 땅, 인간 여기에서 모양이 둥글기 때문에 하늘, 서 있기 때문에 사람, 이 모양이 평평하니까 그죠? 그렇게 복잡한 개념을 이렇게 간단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음은 닷소리고 모음은 홀소리죠. 그죠? 홀소리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음을 발음을 낼 때는 혀가 어디에 닿습니다. 닿아야 소리가 나죠. 입신장이 닿거나 뭐 입술이 닿거나 닿아야 되죠. 그죠? 이 닷소리예요. 닿는다고. 모음은 홀소리거든요. 홀소리는 혀가 홀로 소리를 낸다 이거예요. 홀소리를 할 때는 혀가 어디 닿질 않아요. 단지 긴축, 혀의 긴축이 수축되는 거, 그 다음에 깊이, 이런 거에 따라서 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혀의 움츠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혀의 어떤 긴장 상태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물론 이것도 기본은 중국의 성운학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중국에서 아마 자음을 발음이 아마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자음을 설명할 때 하지만 우리는 자음, 모음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죠. 우리말은 자음은 혀가 닿아야 되고 모음은 혀가 닿지 않아도 혀의 움츠림 정도로 표현이 된다. 그런 면에서 모음, 홀소리죠. 그죠? 아주 창조적 변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혀가 이제 오그라드는 거, 깊은 소리, 오그라들지 않는 거, 조금 오그라들지만 깊지도 않지도 않은 소리, 혀의 어떤 수축성을 가지고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철저한 언문학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모든 걸 표현할 수 있게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만든 글자가 11자였었는데 그 점 때는 이거죠. 아레아자라고 그러나요? 저는 없어지고 필요가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10자가 된 거예요. 하나가 없어지고 10자가 그대로 변형 없이 그대로 쓰이고 있죠. 그죠? 이렇게 간단한 몇 개를 가지고 온갖 표현을 다 하는 겁니다. 그죠? 종성은 초성, 주성, 종성이죠.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 이런 겁니다. 초성과 종성은 같은 것이다. 초성이 종성이 되고 다시 초성이 되고 또 다시 종성이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밤이 이런 말을 쓴다고 그래요. 그러면 밤이 이렇게 되잖아요. 발음을 하면 밤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음이 그 다음 글자의 초성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종성이 초성이 되고 초성이 종성이 된다고 하는 것. 근데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11자인데 예를 들어서 아를 발음을 할 때는 탄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티읕과 니은이 초성과 종성이죠. 그 가운데 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을 발음할 때 아다. 굉장히 친절하죠. 그죠?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실제 있는 글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음을 해라. 발음 것도 다 그대로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예로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성에는 예를 들어서 종성에 이제 또 자음이 갈 거 아니에요? 기역 같은 경우는 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즉 밑에 기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을 발음할 때의 그 기역, 그게 기역이다. 종성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다른 종성도 마찬가지고 종성은 자음 8개면 족하게 다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초성, 중성, 종성, 자음, 모음, 자음 이걸 이렇게 친절하게 각자마다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초성, 중성, 종성이 합해져야 글자가 되죠. 그죠? 초성, 중성, 종성 자체는 글자가 아니죠. 그게 이제 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개의 글자는 초성자의 아래쪽에, 가로개의 글자는, 그죠? 아래쪽에 하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세로개의 글자는 오른쪽에 합니다. 아래쪽, 오른쪽, 위치를 딱 정해두면은 글자가 딱 만들어지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가 다 이 원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자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이런 거죠. 그죠? 사용을 하는. 그래서 글자의 사용, 초성, 중성, 종성마다 각각의 글자를 해서 단어를 또 몇 개 합니다. 그래서 초성 17자에 2단어씩 해서 34단어, 몇 단어를 해서 이 단어를 쓰는 것처럼 쓰면 된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사용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붙여 만들고 하는 예를 다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확실한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